공수처장님, 저는 대한민국 공수처의 낙후된 인권의식과 법리검토 수준에 정말 큰 우려를 표합니다. 대통령이 구속영장 청구된 날 국민 세금으로 와인파티에서 국민들 마음 아프게 했죠. 일반 국민들도 수사받을 때 영장 청구된 사람은 무죄 추정도 받고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가족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그 직전에 2차 체포영장을 위해서 우리 수사기획관 등 많은 직원들이 애를 썼습니다. 특히 네, 좋습니다. 네, 그 정도 들을게요. 버스 밑으로 들어가 이게 아니 애를 썼다고 해서 구속영장 청구한 날 했다는 게 말이 그걸 변명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인권의식의 수준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공수처장님 스스로가 박한수에 대해서 관할 오류로 중앙지법에 청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중요 사건에서 관할 오류가 있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이상민 장관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사건을 가져갔는데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경찰에 슬그머니 내려보냈습니다.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여져요. 또 무엇보다 대통령은 직권남용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공수처가 끼어들면서 이런 문제들이 야기가 된 것입니다. 아까 공수처장께서는 서부지법에서 체포 구속영장 발부받았기 때문에 정당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앙지법에서 기각이 될까봐 또 까다롭기 때문에 서부지법으로 가서 발부받아 놓고 저는 거꾸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유명한 판례가 있어요. 지자체장 형사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합법이라고 해서 이를 토대로 확보했던 USB를 토대로 1심, 2심 다 유죄가 났는데 대법원에서 그 압수영장이 불법으로 판명되면서 증거가 무효가 되고 무죄가 선고된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저는 내란죄 수사권은 대법원까지 확실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이 4년 만에 처음이다.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영장을 중앙법원에 쭉 청구하다가 갑자기 법원을 바꾸는 것도 법조계 전반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중앙을 피해서 서부로 영장 쇼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장님 해명하는 거 잘 봤거든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관련된 압수영장은 피의자가 여러 명 있는데 이상민 장관의 주거지가 중앙지법 관할에 강남이니까 간신히 걸려서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이런 거죠. 지금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마지막에 이상민 장관이 피의자로 되었기 때문에 관할이 인정돼.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장만 하더라도 압수수색 장소가 대부분 용산이고 국회고 이상민 장관 주소지 외에 다른 주된 피의자들은 전부 다 관할이 전부 다 중앙이 아닌데 이상민 장관 한 명 때문에 중앙 관할을 억지로 만들어냈다는 말로 들려서 일반적이지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장소 관할이 정말 중요했다 그러면 다수 사람의 주된 주거지나 또 압수수색 장소 중에 좀 다수인 곳에 관할인 서부지법에 처음부터 청구했어야 마땅합니다. 이상민 장관 한 명 때문에 중앙이 했다는 게 핑계로 보여지고요. 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주소지와 범죄지가 모두 서부지법 관할이어서 어쩔 수 없이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이런 지금 입장이시죠? 그죠? 예, 지금 윤석열 간단히만 말씀하세요. 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지금 중앙법원의 관할이 있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도 여러 가지 관할이 있어요. 네.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이 관할이 있으면 관련 관할이 생기는 겁니다. 그 형사소송법 원칙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딱 서부지법에만 관할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과 서부에 둘 다 관할이 있는 것입니까? 서부법원에 제일 먼저 그 관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가 또 범죄지인. 아니, 먼저라는 개념이 없죠. 중앙에만, 서부에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중앙과 서부에 둘 다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그 간단한 돌아가 질문이지 보면은 않습니까? 지금 중앙법원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지금 이상민 장관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중앙법원의 관할이 생기지만 지금 범죄지나 피의자의 소재. 그러니까 중앙 서부에 둘 다 관할이 있는 거예요? 하면 지금 중앙법원에 그 관할이 생기는 것은 그때 피의자로 들어간 이상민 장관이 포함될 때는 관할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상민 장관의 포함 여부에 따라 딱딱 바뀐다는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수사를 진행하면서 잠깐만요. 이상민 장관이 이제 그 타겟에서 제외되면서 저는 공수처장 해명이 진실에 기반하지 않고 순간순간 상황에 맞춰서 법리와 변명을 지어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5번 PPT 좀 띄워주세요.
5번 PPT 보시면은 이게 12월 6일자 김영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입니다. 그러면은 김영현 체포영장 저기 딱 보시다시피 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했어요. 주소지를 보면 서대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서대문구 어디 관할입니까? 서부지방법원 관할이죠? 네. 서부지방법원 관할이고 관저라고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 관저는 용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논리대로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그 주소지나 범죄지가 서부지법 관할이어서 어쩔 수 없이 청구했다라고 하면 지금 김영현 장관도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이 주소지가 서부지방법원 관할인데 왜 김영현 전 장관은 12월 6일자로 중앙지방법원에 영장 청구했습니까? 지금 2024년 12월 6일자 그 김용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은 지금 압수수색 영장 그 1권에 의해 가지고 한꺼번에 청구된 것입니다. 여러 피의자 그래서 압수영장이랑 같이 청구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자, 좋습니다. 중앙법원에 PPT 청구했습니다. PPT 6번 띄워주세요. 김영현 장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인양 반첩사령관 영장입니다. 12월 8일자에 청구했어요. 이거는 지금 그때도 이게 지금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는데 주소지 한번 보십시오. 과천시면 안양지청 관할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관할에 대해서 왜 대통령 영장과 김영현 영장 또 그 여인양 반첩사령관 영장이 다 동일하게 같은 조건이고 같은 인적 관할로 주소지가 다 동일한데 왜 이것에 대해서만 전부 대통령에 대해서만 어느 순간에 서부지방법원으로 도망가다시피 영장 쇼핑했다는 전체적으로 점을 보면 지적하는 겁니다. 2024년 12월 8일 그 여인영 피의자에 대한 그 체포영장 청구는 군사법원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2월 8일 저희들 기록 1건에 의해서 여러 피의자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청구되다 보니 수사의 편의상 지금 중앙법원으로 청구되었는데 지금 와서 따져보니 그 부분은 중앙군사법원에 청구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질의하신 분들이 지금 누구십니까 지금? 우리 주 의원님은 1분이요? 네. 1분. 아니 저는 공수처장 말씀이 지금 수사 상례랑 전혀 맞지를 않아요. 어떤 영장을 청구하는 건 그 영장별로 관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 관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은 그때 지원해서 하는 말씀인 게 분명한 것이 체포영장과 압수영장을 같이 청구했는데 압수영장의 관할이 중앙지방법원에 있으면 체포영장도 중앙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체포영장도 만약에 같은 날에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통신영장까지 넣었으면 중앙지방법원 관할이 된다. 이런 뜻입니까? 저는 이게 지금 체포영장과 압수영장은 다 각각 별개이고 또 이 김영현 장관이나 여인영 방첩사령관 보셨다시피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일관되지 않아요. 중앙에 계속 청구해 왔으면은 사건별로 관할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 계속 청구를 하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서부로 옮겼는지 누가 그런 건의를 했는지 밝혀주세요. 의원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12월 6일, 그 다음에 12월 8일 두 번에 걸쳐서 청구한 영장은 기각되었고, 그 다음에 12월 16일 날 지금 청구한 영장은 서울중앙법원에서 발부가 되었습니다. 처음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는 여러 피의자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보고 청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의자들이 나눠서 지금 여러 가지를 업무 처리함에 있어서 군인들이 문제되었을 때는 중앙군사법원에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용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은 동부법원에 청구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지금 따져보면은 범죄지나 그 다음에 주소지가 지금 중앙법원에 지금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관할 정도가 제일 높은 서부법원에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처음에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서울중앙법원에는 청구에 군인도 들어가 있고 또 다소 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은 그 뒤에 수사가 진행되면서 관할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중앙군사법원에 갈 것은 중앙군사법원으로 그 다음에 서부법원, 동부법원 이렇게 나누어서 뒤로 갈수록 그 관할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법 절차를 더 지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